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2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정묘월, 신해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 신해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묘월이라고 하는 것이 두 축의 핵심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천간, 십간 중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십간 중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일간이 되겠죠. 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오행상으로는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을 나누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하고 좀 반대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완철금, 무쇠덩어리, 거칠고 투박한 이러한 쇳덩어리라고 본다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투박하고 거친 쇳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되게 반지 같은 거 결혼하시면 결혼 받침 같은 거 끼시죠? 뭐 좀 좋은 반지는 뭐 다이아 반지도 있을 것이고요, 금 반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모양의 액세서리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주옥 같은 것, 보석 같은 것, 다이아 같은 것, 내지는 뭐 수정 같은 것 이런 것들 각종 주얼리 같은 것들이 다 신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칠고 투박하고 녹슬어 있는 원철과 같은 무쇠덩어리이기 때문에 불로서 잘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드는 데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그런 거 있죠. 또 뭐 금속공예 같은 거, 금덩어리, 금괴를 잘 잘라서 녹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해서 보석을 만들어 놓은 상태 있죠. 이렇게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이렇게 목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상태는 벌써 불로서 단련을 다 마친 상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다 재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향 자체가 맑고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보석이나 반지가 파랗게 녹이 슬거나 빨갛게 녹이 슬거나 아니면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 가지고 희뿌연해지면 어떻게 돼요? 보석으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 보석 같은 경우는 광약이라든가 천 같은 데다 광약을 묻혀가지고 신금을 이렇게 잘 닦게 되죠. 그 신금을 잘 닦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닦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도세주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씻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도세를 보면 물 같은 걸로 물로 같은 걸로서 씻는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도세. 근데 뭘 씻어요? 주옥, 구슬주, 옥. 그래서 주옥, 보석, 반지 같은 경우를 잘 씻는다라고 하는 뜻이 도세주옥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사시사철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병화는 상관이 없어요. 병화는 이런 것은 조후의 용도가 있어요. 조후의 용도가 있다. 그죠? 신금이 화를 전혀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해자 주걸에 태어났을 때 화가 있어서 조언을 해야 되죠. 근데 정화는 칠살임으로 쓰는데 취용하는데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자 축월에 태어나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병화가 없는 경우엔 부득이 정화를 가지고 조우를 하긴 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신금 옆에 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첩신, 이걸 첩신이라고 하거든요. 첩신되어 있으면은 신금이 오히려 조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녹아서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정화를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금이 그냥 녹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화를 쓰는 용도는 다시 신금 자체를 재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조우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조우하는 용도는 조우하는 용도는 더 공력이 큰 것이고, 병화가 큰 것이고, 정화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신금을 녹이게 되니까 쓸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금일간이 약할 때는 신금이 약할 때는 신금 일간이 약한 것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겁인 금으로서 방신함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보석과 반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토로서 생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는 흙이라든가 어떤 먼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금이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토로서 생주하게 되면 오금, 금이 더럽혀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히나 왕토인 무토로서 신금을 생주하게 되면 이는 매금이 될 수 있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피해야 한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신금이 약해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야 돼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도 투출하여 무토를 제해야 매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화의 기본적인 특성이 되겠죠. 신금은 임수를 좋아하게 되는데 신금이 약할 때는 같은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지지로는 유금,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금이 없을 때 토로서 생주해 준다 하더라도 무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습토인 기토가 생조함이 좋다 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토가 생조하더라도 오금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생조해주게 되면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또 다시 도세주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간 신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묘월에 대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고요. 대개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포태법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은 제왕지로서 아주 왕하죠. 그 다음에 금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인월이 절지가 해당이 되고 묘월은 태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다. 신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금에 비해서 유약하다. 그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신금의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임묘월에 태어나서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또 신금이 유약한 것에 대해서 더하기 신금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포함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수는 묘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상 어떻게 되요? 사지에 해당하여 매우 쇠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쇠하고 말라서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왜 수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냐면,
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도세주옥하는 것은 개수가 아닌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일단은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국으로는 편제격이 될 것입니다. 편제격인데 일간인 신금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게 되니까 신약 제왕한 명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제왕 신약 내지는 제다신 약으로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왕 신약 제왕이 됐건, 제왕 신약이 됐건, 제다 신약이 됐건, 그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일간도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세력이 있은 연후에는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도 약하고요, 임수도 약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신금도 생주를 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생주를 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될까라고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신금도 도와주고 임수도 도와준다. 이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신금 입장에서는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있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천간으로는 경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신금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지로 유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지로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비견겁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신금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신금을 방신하게 되죠. 방신. 생주가 아니고 이런 방신입니다. 같은 비견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방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입장에서 이러한 경금, 신금, 유금, 신금을 보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임수를 생조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같은 비견겁재를 보게 되면 이 비견겁재가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간도 방신해주고, 그 다음에 용신으로서 임수도 생조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임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임수가 없을 때는 이때는 임수의 용도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일간이 생주를 방신을 받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관을 이제 치용하는 쪽으로 이제 용도를 쓰게 되는데, 임수를 봐서 도세주 가는 거에 비하면 신금의 용도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요거는 그래도 용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있지만 여기는 임수와 경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 안에는 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신 중에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 천간으로 임수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이 신금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금이 있는데 해수가 있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상간은 왕하니까, 그죠? 일단 비견겁재로서 일간인 신금을 방신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임수 상관이 있을 때는 그 비견겁재는 임수를 또 생주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금이 없을 때는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신금을 생조를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천간으로 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조토는 생금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조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해줄 수 없고요. 오히려 무토는 신금을 매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절대 봐선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무토가 이렇게 정관으로 투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나가 주어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신금을 매금시키지 않도록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을 봐서 신금을 방신해주고, 수를 봐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신금과 묘월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오늘의 명식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후에 생시가 어떤 생시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기해년이라 기해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기해가 있으면은 요 묘목과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묘 반합 회국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묘를 보게 되면 편제격에 그죠? 제다신약이죠. 제왕신약인데 제앙이 아니죠. 제왕신약한 명이 되는데 이렇게 해수가 있어서 묘와 합하게 되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왕해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왕신약한 명이 더 굳어지는 겁니다. 자, 연간에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간 신금을 이렇게 생조하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토가 아니니까 신금을 매금할 우려는 없습니다. 근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하죠. 묘에도 기토라고 하는 게 뿌리를 둘 수가 없고요.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 없으니 기토가 신금,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주해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기토가 매우 약해서 신금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간을 놓고 보면 정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로서 재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봐서 신금을 녹여서 기물을 만든다는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해서 화를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기 때문에 조우의 용도가 있어요. 조우가 필요하죠. 초춘에는 아직 전계절 추월의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인월에는 조우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지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인월인 초춘을 지났고 그 다음에 중춘이기 때문에 벌써 기온은 따뜻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다시 뭐 조우할 용도도 필요가 없겠고요. 더군다나 정화가 있어서 조우의 용도는 더더군다나 없게 되겠죠. 근데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첩신하게 되면은 이건 칠살이기 때문에 마치 보석 옆에다가 가스토치불을 켜놓고 달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고 날카롭게 되고 이렇게 금일 원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흰색이죠, 흰색. 그래서 신금일간이 임수로 봐서 도세주옥하게 되면 진짜 사람의 피부가 배고같이 하얀 그런 피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정화가 옆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하고 똑같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피부색이 진짜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빨간 피부색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정화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각종 피부 질환 같은 걸로 인해서 약간 고생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접신되어 있는 것은 결코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다행 중 불행인지 불행 중 다행인지 기토가 있게 되면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신금을 파극하지 않고요. 토를 생하게 주는 역할을 하죠. 화생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생토 하게 되고 그나마 미력하나마 기토가 신금을 이렇게 생조해 주려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사주가 이렇게 고정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기토가 파극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갑목이 오게 되면 갑기 앞에서 이 기토가 없어지게 되죠. 내지는 뭐 을목이 오게 되면 뭐 기토를 파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화가 기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운이나 세운대는 신금을 이렇게 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운과 세운대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7살 정화가 7살이니까 7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질병에 해당될 수도 있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 저 7살이 남자에 해당이 되니까 남자로 인해서 문제를 가 생길 수도 있죠.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데이트 폭력. 괜히 남자가 두들겨 패고 해서 상해를 보게 되는데 일간이 이렇게 약한 중에 이렇게 7살이 세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대개 또 그런 경우가 이상하게 또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근데 또 만나는 남자가 이상하게 또 나쁜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주팔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히 사주를 통해서 좀 이렇게 축일 비용, 길한 것은 추구하고 흉한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좀 이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금이 정화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얘가 그나마 이 위치가 기토가 여기에 있고 정화가 여기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위치 자체가 신금하고 너무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해수를 보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뭐 임수가 해수 안에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신약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를 봐서 좋은 게 아니라 약한 신금이 어떻게 돼요? 기운을 더 빼서 임수가 있게 되면 기운을 더 설계시키게 되니까 신금이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 3주만 놓고 봤을 때 신금이 의지할 때라고는 기토밖에 없는데 이 기토도 매우 이렇게 왕성해서 신금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잘 안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어야지만 신금이 좋아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금,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가장 좀 좋은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지로 축토라든가 진토 같은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조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천간으로 뿌리 있는 기토가 투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피해야 할 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자시, 신금이 자시가 되면 항상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금일간이 아까 3주만 놓고 봤을 땐 기토에만 의지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때 의지할 수가 있었는데 시지의 자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수도 신금의 기운을 빼가는 것이고요. 자수도 신금의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자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금한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 연간에 있는 시간에 있는 무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무토는 인월에 태어나면 절지에 해당이 되고요.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지에 해당해서 유약하면서도 매우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론 그런데 이렇게 무토로 보게 되면 이 무토가 솔직한 말로 지지로 뿌리는 매우 약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묘월은 사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가 암적으로 이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금이 더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금은 여기 묘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이 신금 정도는 능히 매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 무자시가 되면 자수에 설기당하고요. 무토에는 매금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자시보다 더 심각한 생시가 어떤 거냐면 무술시가 되는 거죠. 무술시. 무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무자시가 됐을 때는 지지로 뿌리가 둘 데가 없었죠. 근데 무술시가 되면 이 천간 무토가 시지술토의 뿌리를 충분히 둘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10중 8구 이거 신금 매금이라고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무토가 굉장히 큰 병이 되는 것이죠. 정인인 무토가 신금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신금은 정인보다는 오히려 편인인 기토가 더 좋은 거예요. 음생음의 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을 매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죠. 물론 기토의 단점은 뭐냐면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장점 외에 단점은 신금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 기토로서 매금을 시킨다 생주해준다 하더라도 해중의 임수를 써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그래도 뭐 신금이 그렇게까지 오염되고 탁해지진 않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토가 술에 통근을 해서 천간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이건 매금되는데, 아까도 매금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같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무토를 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술시는 무자시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생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신시를 놓고 보죠. 제가 이제 이 병신시를 이제 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그랬죠. 자, 물론 해중 임수도 있지만 신중 임수도 신금 입장에서 능히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약한 일간인 신금이 요 지지 신금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장점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거, 뭐 조우의 용도는 조우의 용도는 없지만 한 가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금이 병화하고 약간 탐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게 되죠. 그죠? 근데 또 이것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 경금이 경술이었죠. 이 경금 입장에서 정관이었고, 얘는 칠살이었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칠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관살원접이 되지 않겠느냐. 관살. 물론 이것도 외견상 놓고 봤을 때는 정화 병화가 있기 때문에 관사론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병화도 뭐 지지로 뿌리가 이렇게 왕하지 않고 있지 않고요. 정화도 솔직히 말로 목의 생존은 받을지언정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물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이 사양이 징기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하고 정화가 뿌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파하지 않고요. 기토를 생각하게 되고, 얘네들은 서로 그냥 탐합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탐합한다 하더라도 해수가 있고 이렇게 신주 임수가 있게 되면 이 병화가 신금하고 이렇게 합할 때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도 정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마음 놓고 병화하고 탐합하는 그런 것은 좀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물론 탐합이 100%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합할라 하더라도 이렇게 합력이 이렇게 견고하지 않고 눈치껏 이렇게 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병이 되긴 병이 됩니다. 그래서 병신지는 병화는 솔직히 오히려 신금하고 합하려고 하니까 사주의 문제, 흠이 될 수 있겠지만 신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게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유시를 놓고 보게 되죠. 자, 이것도 지지로 유금에 신금의 이 뿌리를 둘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때 문제는 칠살 정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쪽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얘를 생해주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그게 뭐 위협적이진 않지만은, 시간에 있는 정화는 이 정화가 연간에 있는 기토를 생하기는 힘들죠. 생하러 가는 중에 벌써 신금을 어떻게 돼요? 정화의 피해를 먼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정화가 이렇게 신금 옆에 다시 첩순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 좋은 점은 그 유금 하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여자 같은 경우 기사 경우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이때 살아나거든요. 화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신금이 정화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겠죠. 이거는 이제 여자로 태어났을 때 기사 경우,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기사 되는 때는 기토가 또 있게 되니까 그래도 뭐 화생토 토생금에서 그건 상생할 수는 있겠지만, 경호대운 같은 때 보면은 이때는 화가 굉장히 왕하죠. 그러면 이 정화가 세력이 굉장히 크게 힘을 얻게 되는데, 이때는 기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겁재인 경금만 있기 때문에 화가 금을 극하는 그런 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호대운 안에도 그 세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운이 만약에 목화가 왕한 세운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특히나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여자로 태어났을 때 임신계후로 가게 되면 일간 신금이 유신의 뿌리를 두게 되고 개수임수로서 이 칠사를 제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생기죠. 이때는 상관제살 내지는 식신제살 할 수 있어서 능히 칠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기사대원은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물론 이제 사회충이 되는 그런 흠이 있긴 해요.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경호대운 중에 세운에서 목화가 왕할 때는 이 칠살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